K2는 세계 탑 클래스의 3.5세대 전차이다. 6.25 전쟁 당시 전차 한 대 없이 인민군의 기갑 전력 앞에 맨몸으로 싸우던 처참했던 지난날에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K2 전차는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비동수와 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 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 연구는 1995년에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어서 2008년에 운용 시험 종료,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전차 제작 기반, 주포, 자동장전에 관련하여 각각 영국제 전차십, 레오파르트 2, 레클레르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방사선 방어 라이너는 불곰 사업 때 들여온 T-80U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해당 기술의 정식 명칭은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이틸렌 붕소 감속제 기술이다. 또한 하천과 계곡 등 험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하여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별도의 도하 장비 없이 도하할 수 있다. 표적 흡급 능력도 좋아지고 방어력도 좋아져서 생존성도 상승했다. 화력을 책임지는 주포는 55구경장 120mm 활강포로 한국군의 자체 개발품이며 예전에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55구경장 활강포의 데이터를 개발 초기에 참고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 밖에 자동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포탑 후방에 16발의 탄약을 적지 않은 벨트 매거진 방식이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르클레르 전차의 자동장전 장치를 역설계하여 개발했다고 한다. 국군의 최신의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K-270-95를 발포한다는 가정하에 관통력이 못해도 RHA 대비 2km 기준 700mm 중반 이상, 최대 800mm 초중반이라고 추정된다. 고각으로 발사해 활강하다가 자체의 센서로 적 전차를 감지하면 낙하하여 상부를 공격하는 상부 공격지능탄, 적탄의 명중 시에 장갑이 폭발하며 탄의 위력을 감소시키는 반응 장갑 등도 만들고 있다.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종도 갖추고 있어서 전차의 최대의 천적인 공격 헬리콥터를 어느 정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공격 헬리콥터는 일반적으로 언덕 뒤 같은 곳에서 숨어 있으면서 몰래 레이더를 통해서 전차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기습하고 도망치는 식으로 기동하기에 흑표로도 공격 헬리콥터를 이기는 것은 힘들지만 종전에 보유 중이던 전차들처럼 일방적인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해서 쫓아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 공격 헬리콥터 입장에서는 많이 성가셔진 셈이다. 특히 여러 기갑 부대와 공격 헬리콥터가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공격 헬기가 기갑 부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전차의 탐색거리와 사거리 안으로 모르는 뛰어들면서 언제 어디서 대헬리콥터탄이 날아올지 모르게 되니 결과적으로 공격 헬기의 행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흑표만의 고유의 능력이라기보단 히트 MP 탄약의 장점 중 하나이니 흑표라는 전차의 특징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K277이나 M830A1 같은 히트 MP탄만 있으면 K1A1을 비롯한 3세대 전차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흑표는 정밀한 사통 시스템과 유도 능력으로 보다 월등한 헬기 사냥이 가능한 전차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 탑 클래스 전차인 K2 전차는 이제 4세계 전차로 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4세대 전차로 스스로 지칭하는 전차가 있는 그것이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가 그것이다. T-14 아르마트 전차는 진정한 4세대 전차의 문을 연 최신의 무인 포탑 전차이다. 2011년 러시아 국방부는 다시 4세대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를 아르마타 범용 전투 플랫폼으로 명명했다. 아르마타 계획은 공용 설계 기반이 되는 차체를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T-14 아르마타 전차, T-15 중 보병 전투차, 전투 공병차, 장갑 군함구호차 중 보병 수송차, 전차 지원 전투차 및 자주포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아르마타의 설계 개발에 착수한 것은 2009년이었으며 첫 결과물인 아르마타 전투 플랫폼 시제품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2013년 우랄바군 자보드의 본사가 위치한 니즈니 타길에서 열린 2013년 러시아 무기 엑스포 때였다. 선 아르마타가 타 전차 체계와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승무원이 모두 차체 부분에 탑승하여 포탑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무인 원격 조종 방식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우선 포탑에 대해서만 무인 원격화 설계를 적용했으나 향후 기술과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 완전 무인화가 가능한 로보틱 전차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 무인 전차는 공세작전 때 기갑 부대의 선봉을 맡을 계획이다.
아르마타의 외부 실루엣은 최대한 가시성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아르마타의 장갑은 강철 장갑 위에 금속 세라믹판을 올려 4569 5단계 성능을 발휘한다. T14는 현대 전차의 트렌드에 맞게 외부에 추가 능동 수동 장갑을 장착할 수 있다. 아르마타는 RGP 대전차 공격을 견디기 위해 전차 전면에는 반응 장갑이 장착되어 있으며 차체 후면은 슬랫 아머를 장착해 방어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신형 폭발 반응 장갑이 적용되어 있다. 구형 에라 장갑에 비해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에 대한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포탑 상부에는 기상 관측 마스트, 위성 통신 안테나, 전투 위치 기반 체계, 데이터 링크 안테나, 무전 안테나가 뻗어 있다. 화력면에서 T14는 125mm 2A82-1M 활강포를 채택했으며 포탄은 자체와 포탑 사이에 수직원 통형으로 장전되어 있다가 자동급 탄장치를 통해 한 발씩 장전되도록 설계됐다. 우리나라 포방부도 라시아의 아르마타보다 뛰어난 4세대 K3 전차 개발 작업을 최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차의 기본인 강력한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주포를 개발 중이다. 그것은 일반 포탄도 총 속의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게 해주는 전열화학포로서 알려진 바로는 기본 개념 설계는 완료되었다고 한다. 강력한 공격력이 있다면 막강한 방어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듈형 중복합 방어체계와 함께 간섭 전파를 통한 미사일 오류를 만드는 전자펄스 방어체계, 스텔스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적 전차로 하여금 아군의 전체를 보이지 않게 해주며 강력한 전자 펄스 시스템으로 적의 미사일을 전자전으로 교란, 자체를 보호하게 해준다. 이가 완성되면 물리적, 잔파적 통합 방어 체계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입체적인 전장에서 관측기들과의 강력한 디지털 통합 네트워크, 전차 간의 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더욱 앞선 전투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러 유무인 체계와 스텔스 기능 향상을 위한 전차 모급 설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6.25 전쟁에서 전차 한 대 없이 뼈아픈 고난을 겪고 이제 세계 탑클래스 전체를 자체 개발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형 K3 전차도 시대를 넘어 강력한 전차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밀리의 창고